예쁘게 적어봤는데 일본 요코하마의 한 가정집에서 들려오는 서툰 한국어. 설명을 잘 못했고 요코하마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마츠 미레이 양의 목소리입니다. 할아버지뿐이 아닙니다. 중학생 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 벌써 3년 넘게 공부를 이어오고 있는 고마츠 미레이 양.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며 직접 한글로 대본을 쓰고 고쳤습니다. 지금은 방문이 쉽지 않아 더 그리운 한국으로 떠났던 가족여행에서의 경험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私が韓国に旅行に行った時に電車で会ったおじいさんが私の妹がお腹が痛くて体調が悪いのを察してくれて自分の座っていた優先席を譲ってくれたりとか途中で乗ってきた親子の方も心配してくださって薬をくれたりとか助けてもらった経験をぜひスピーチでみんなに知っ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応募しました。 한국문화원이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10년이 넘은 한국어 대회.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5천여 개 중 단 300여 곳에서만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상황. 그런 와중에 온라인으로 전환이라니. 주최 측은 행여나 지원자 부족으로 취소되진 않을지 걱정도 있었다는데요. 오히려 학생들의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참가했습니다. 전혜원 선생님 역시 고등학교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매년 아이들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SNS 같은 데를 보면서 SNS, 한국의 문화 같은 그런 걸 많이 찾아보면서 자신들의 발음이나 인토네이션에 대해서 자신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회에도 그 자신감으로 많이 참가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コロナ禍ではあっても韓国に対するその文化の広がりとか若者の韓国への興味がすごく強まってい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られて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 매일 말하기를 연습한 녹음 파일을 선생님에게 보내 피드백을 받으며 연습한 지도 한 달째. 학교에서도 고마츠 양은 연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리허설을 해보며 실전처럼 연습합니다. 今からもっと明るくなんかグイグイな感じにはっきりと喋った方がいいと思った。 이번 대회는 말하기 부문과 연극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말하기 부문의 경우에는 정확한 발음, 표현력 등 참가자의 전달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때문에 대본을 계속 연습하면서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함께 발음, 억양 등을 계속해 확인합니다. 온라인 지원 영상을 보고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자리. 고마츠 양은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나라를 저어라 따뜻한 마음으로 한일 의호의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한 고마츠 미레이 양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最優秀賞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スピーチの大会に参加するまでにたくさんの人に先生とかお母さんとか友達とかに支えてもらって出場できたことがすごくいい経験になったと思います。それからも、来年もこのスピーチ大会に出て頑張っていきたいです。 고마츠 양의 바람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해 한일 관계의 가교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풀려 언제든 서로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한인 이주사라고 하면 보통 미국 대륙으로의 노동 이민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재외 한인의 역사는 19세기 중반 생계를 위해 러시아와 만주로 떠난 조선 농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프랑스의 한인 노동자들이 첫 발을 디뎌 1919년 유럽에도 한인 이주 역사가 쓰이게 되죠. 하지만 1960, 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비해 일제강점기의 유럽 한인들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일제의 그 강점기, 태극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한민족의 그 아픔 속에서 태어난 유럽의 한인 사회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고요.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해방을 또 맞이하고 오늘의 한인 사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땀을 흘렸는지 또 피를 흘렸는지 그런 것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일제강점기에 프랑스로 건너온 이들은 프랑스 최초의 한인단체인 제법 한국민회를 결성. 1920년에는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열어 온 유럽에 퍼져 있는 한인들의 마음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한인 동포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서는 유럽 한인 100년의 발자취를 펴내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의 유럽 한인 사회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22개국의 50명이 넘는 한인들이 힘을 모아 2년여 만에 이뤄낸 결실입니다. 이번 유럽 한인 100년사는 전문 역사 설하기보다는 우리 한인들이 유럽에 오셔서 살아오신 그 삶의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저희가 숨겨졌던 내용 또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발굴해서 기록했습니다. 세 권의 책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시대 한인 사회의 형성부터 서유럽, 북유럽 등 유럽 각국의 진솔한 한인 이주사를 담았습니다. 유럽 이민사회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은 70년대부터 독일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문정균 씨에게도 책이 아니었다며 몰랐을 낯선 이야기입니다. 책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렇게 벌써 100년이라는 유럽 한인 사회가 100년이나 됐구나. 그 깊은 감명을 받았던 거는 그 당시에 100년 전에 프랑스의 한인 분들이 그러니까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독립운동가로 선구자로 또 이렇게 한다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정말 이 유럽 한인 발자취 이 책이 너무나 소중한 거를 제가 아주 느꼈어요. 이런 게 없었다면은 전 지금까지도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유럽 한인 100년의 발자취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9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출간을 기념하는 이들이 아쉬운 마음을 대신해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럽 한인 100년의 발자취 출판 사업은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차세대 한인 동포들이 유럽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에 참여한 각 국가의 편집위원 및 디자이너 50여 명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한 감사패도 화면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지만 댓글과 화상 연결로 오프라인 행사 못지않은 감동이 전해집니다. 책은 유럽 각국의 한인회와 한글학교, 대사관 등에 배포됩니다. 유럽 한인 사회 출발은 애국의 발걸음이었다. 독립운동사 그리고 우리 근대화를 이룬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유럽 한인들의 지난 100년의 발자취가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갈 차세대 한인 동포들에게 귀한 밑거름이 돼 한민족 역사의 꽃을 피워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개의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비올라. 이를 현악 사중주라고 하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첫째 하은과 셋째 이은, 첼로를 연주하는 둘째 고은과 비올라에는 막내 서은까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이 넷은 자매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가족들이 다 악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지난 2014년 6월 목사인 박호식 씨의 선교 활동으로 모두 마카오로 이주하게 된 가족. 딸들에게 처음 악기 연주를 권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언니들의 연주를 보고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을 두게 된 동생들과 달리 첫째 하은 양에게는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데요. 큰아이가 돌 때 압력밥솥에 수증기가 나오는 그 부분에 손을 대면서 손가락이 손바닥에 붙고 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붙어버렸습니다. 두어 번 수술을 해줬지만 그 부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학교 갔다 오면 늘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했습니다. 그 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운동을 시켰는데 운동 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바이올린을 시켰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하은 양을 시작으로 모두 현악기를 연주하게 된 자매들. 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만큼 각기 다른 악기의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첼로는 현악기 중에서도 음역대가 되게 넓고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여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낮은 음역대 있고 그런 중점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홍콩 국제 청소년 콩쿠르나 마카오 청소년 음악 대회 등 각종 음악 대회 수상을 휩쓴 것은 공통 사항. 네 자매의 상패들이 방 한편에 가득합니다. 첫째 하은과 둘째 고은의 연주회 팸플릿, 상장과 장학 증서는 따로 꼼꼼히 모아뒀습니다. 마카오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마카오 음악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그래서 한국을 알린 게 제일 보람되었던 것 같아요. 마카오에는 음악 전공 과정이 있는 고등학교가 딱 두 곳입니다. 한국이었다면 네 딸이 모두 음악을 전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을 법도 하지만 이들 학교는 학비가 모두 무료라는데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전공인데 전공에 들어가면 모든 레슨 비용은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레슨비는 일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들을 보고 자라 자연스럽게 악기를 연주하게 된 동생들도 음악 전공을 하면서 귀빈맞이 공연에도 참여할 만큼 언니들처럼 촉망받는 연주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첫째 하은 양을 가르치기 시작해 이제는 네 자매를 모두 봐온 음악과의 선생님은 자매들의 앞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但係我發現佢喺教琴方面其實都好有心機去做嘅。咁我覺得既然咁，我覺得可以朝住教琴呢個方向去發展。 마카오 이공대학교에 진학해 음악 교육을 전공하는 첫째와 함께 네 자매는 주말마다
한인 2세 아이들과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악기뿐 아니라 피아노, 드럼, 한글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나누는 자매들인데요. 달콤한 주말 시간을 봉사활동으로 보내지만 피곤함보다 뿌듯함이 더 큽니다. In the beginning, it was quite hard because I've never played before. But as time went on and with practice and with the teacher's patience, it became quite easy. So I wouldn't say it's very difficult, just as long as you keep practicing. 제가 마카오 처음 왔을 때 음악이랑 언어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겪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첫째인 하은 양에게는 또 하나의 바람이 생겼습니다. 아직 마카오에는 마카오 음악 교육 과정을 밟은 한국 사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마카오에서 1호로 마카오 학생을 가르치는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매 모두 현악 연주뿐 아니라 삶에서도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서울민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와이텐월드